자, 14페이지부터는 이제 아동가는데 아동가는 모순가는가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파트로 조금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아동가는 한번 보면 먼저 성장 발달에 대한 정보가 최근 가정 최근 문제 그 시험에 3월달에 나왔어요. 근데 성장이라는 말과 발달이라는 말일 때 의미가 그럴듯하게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달라요. 그럼 이때 성장이라는 거는 사례를 분명히 말할 텐데 뭔가 눈으로 보이는 사이즈가 증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성장.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체중이나 키나 골격이나 여자라면은 가슴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뭐라고 한다? 성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돈가스 뭐 운정 돈가스 뭐 이런 거가 온정이가 뭐 돈가스 집 때요. 그게 예전에 뭐 이게 챌린지처럼 해서 이거 다 먹는 사람은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 건 안 먹어봤지만 어떤 데는 맛보다는 조그맣게 맛보다는 양으로 해서 승부를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질보다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는 뭔가 안에 내부에 뭐 맛있고 고급지고 이런 것보다 무조건 커지는 거. 그래서 성장은 일명 양적인 증가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반면 발달이라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자, 어떤 꼬맹이 애기한테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주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처음에 주면 그 아기는 처음부터 그림을 동그라미를 잘 그리고 하진 않고 처음에는 지고 어떡할까요? 종이에다가 픽 이렇게 하다가 점점 기술이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동그라미도 그리고 이 안에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달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느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기술. 그럼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사, 스킬 이렇게 말하듯이 스킬, 기술이 증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달은 사이즈가 느는 게 양적인 거라면 발달은 사이즈나 이런 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달은 질적인 증가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반면 성장은 여러분 예전에 손준기 씨가 나오는 늑대 소년인가 뭐 그런 거 보면 그냥 숲속에 버려진 채로 자라도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다 크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서 그러지 않아도 돼. 반면 발달은 색연필을 지어주고 크레파스를 지어준 애가 더 잘하지 않을까? 일찍부터 그죠? 그래서 성장보다 발달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성장이 아니라 발달이다. 그리고 두 가지 용어정의 비교를 꼭 하실 거예요. 반면 이번에는 자 운동 발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운동 발달의 특징에서 1번에 보시면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있는데 문제집을 푸실 때 보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순서가 거꾸로 다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머리 첫 번째 일정한 방향을 예를 든다면 어떻게 발달하냐면 자 여러분 여기 물건이 있어요. 애기가 이거를 집으라고 해봐요. 그럼 이걸 집으려면 손이 먼저 발달하면 안 돼. 작은 근육이 먼저 발달하면 저기를 집을 수가 없잖아.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여기 몸의 가운데에서 끝쪽으로 여기 어깨 쪽이 발달해야 여기까지 뻗쳐지잖아. 그러니까 중심에서 어떻게 한다? 말초로. 그 다음에 내가 이 콩알 같은 거를 콩알이 있는데 애기 보고 집으라고 그래봐요. 처음에는 이렇게는 했는데 못 집어요. 왜냐하면 세밀한 손가락 좀조만 근육까지는 발달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근육은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섬세하게 발달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애기가 제일 먼저 운동 발달에서 특징이 2개월 때 어떤 일이 생겨요? 2개월 때 목을 가누죠. 그럼 2개월, 물론 3개월까지라고 하지만 그냥 최저 2개월 정도부터 가눠요. 그럼 2개월에 목을 가눴어. 그 다음에 2달 뒤인 4개월 때 뭐를 해요? 뒤집기를 해요. 그 다음에 6개월, 2달 뒤인 6개월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앉아요. 그럼 이때 앉는 거는 어른이 엄마가 이렇게 앉혀줘서 앉는 게 아니라 혼자서 앉을 수 있어요. 도움 안 받고 앉을 수 있어요. 물론 앉긴 앉았는데 뒤로 펄렁하고 자빠라지더라도 혼자서 앉을 수 있어. 6개월에. 그럼 6개월에서 이제 또 2달 뒤인 8개월 때 어떤 일을 해요? 키죠.
밤새 잘 때까지 길 거야. 아마 이때는 그게 발달할 때니까 길어요. 그 다음에 2달 뒤인 10개월 때 10개월 때는 어떤 일을 해요? 이제 뭔가를 붙잡고 서요. 그래서 이때는 뭐 가구를 붙잡고 서든 서요. 그 다음에 2달 뒤인 12개월 때 뭐를 해요? 걷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칙성은 조금은 알아두셔야 되고, 보기에서 많이 묻는 게 못 가누는 거. 그래서 못 가누는 거. 그 다음에 6개월에 혼자서 앉는 거. 그 다음에 걷는 거는 12개월쯤에 걷는 거. 그럼 이때 6개월에는 시험 문제에서 도움을 받아 앉기 시작한다 하면 X야. 도움 안 받고 혼자서 앉을 수 있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발달의 특징에서 어디부터 발달해요? 목부터 해서 어디? 발 쪽으로 발달하니까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달은 머리 쪽에서부터 해서 어디로 발달한다? 발끝 쪽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달한다. 그 뜻입니다. 되셨죠? 같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 이 발달을 보세요. 여기서 여기 보시다시피 목 발달이 끝나고 한참 오랫동안 있다가 뭐 잠깐 중단됐다가도 다른 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목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뒤집기가 되면 또 얼마 뒤에 앉으면 기고, 이런 식으로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목을 가누는 게 여러분 예측해봐요. 아기가 2달 때 생후 2개월에 목을 일찍 가눴어요. 그럼 잘 가는 거잖아요. 그럼 2달 뒤에 목을 가는 아기가 있고, 어떤 아기는 한 4개월이 넘어도 목을 잘 못 가눴어. 그럼 이때 두 아기 중에서 어떤 애가 빨리 걸을까? 목을 빨리 가는 아이. 처음부터 스타트점이 빨랐으니까 걷는 거 도달하는 것도 빠르다고요. 예측할 수 있다고. 목을 빨리 가눴으면 얘 운동 발달 되게 빠르겠네. 얘 목 되게 느리게 가눴다면 좀 걷는 것도 조금은 나중에 걷겠네 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걷는 아이가 이제 11개월 때 걷던 아이가 걷지 못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걷던 아이가 못 걷는 걸로 뭐 다친 게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부러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걷지 않은 시기로 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가역적.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한다? 비가역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지능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한 6살 때쯤 돼요. 6살 때쯤. 그러면 6살 때쯤 신경계니까 뇌신경까지 포함해서 신경계가 발달하니까 이때 뭔가 지능이 발달하는 자극을 주면 아이가 굉장히 발달이 눈에 띄게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놓치고 어떻게 해요? 이때는 놀아 바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해놨는데 한 12살 돼가지고 이제 지능에 신경을 써봐. 이미 약간은 좀 끝났어. 정체되는 거, 유지만 되는 거지 더 발달은 안 돼요. 그래서 신경계가 주로 발달하는 건 외울 건 없습니다. 한 6살 때쯤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가 꼬맹이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중이염 앓고 있고 코 알레르기 앓고 있고 막 잘 아프고 이런 애들은 병원 가면 뭐라고 해요? 크면 괜찮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림프계가 발달하는 게 한 12살쯤이야. 그럼 12살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다 됐을 때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림프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면역 균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는 일을 하니까 이때 림프계가 발달하면 균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달하기 이전은 자주 아픈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크면 괜찮다, 크면 좀 괜찮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생식기가 생식기가 발달하는 유방부터 해서 생식기가 발달하는 거는 가장 발달하는 건 청소년 시기가 가장 발달한다. 외울 것까지는 하지만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그럼 이런 모든 발달은 아이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때요? 개인차가 있다 없다? 개인차가 있다.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은, 운동 발달은 유전의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유전 영향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대산동에 우리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인가 있었어요.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 약간 그 소아 한의원 체인점처럼 좀 비싸더라고요, 진료 자체가. 그런데 한 번에 애기 엄마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서 키 성장 그런 거 좀 도움 주려고 애기였을 때 갔었어요. 갔더니 뭐부터 입력하는 줄 알아요? 엄마 키, 아빠 키 들어가요. 그럼 그걸 왜 넣는 거다? 유전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유전의 영향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and 이것만 있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작은 애들도 작은 운명으로 타고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환경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 그런데 유전 환경 중에서 특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금방 뭐라 그랬어요? 발달이 많이 받는다. 그러나 유전, 환경 함께 받는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봐주고요. 자, 아동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릭슨과 프로이드예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나온 적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인데 학자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학자와 그다음 아동학자예요. 아동심리학자 중에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사람들 말고도 있지만 우선은 에릭슨과 프로이드를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죽는 시간까지를 우선은 생애 주기를 한번 나눠보자. 에릭슨하고 프로이드를 떠나서. 그럼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생애 주기를 그럼 은혜하고 태어나서 한 살까지를 우리는 통상 뭐라고 말해요? 영아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안에 숫자까지를 외울 건 없지만 어느 시기 정도다 하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럼 한 살까지 애기는 뭐라고 한다? 영아기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한 살 지나서 3살까지 이때는 만을 말해요. 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3살까지 그 애기들은 뭐라고 말한다? 유아기, 유아라고 그래요. 유아기. 그 다음에 한 4~5살 정도부터는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닐 나이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 단계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학령전기라고 해요.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5살이나 요럴 때를 학령전기라고 했다면 이제 7살, 8살, 9살 만으로 그럼 그런 나이는 학교 다닐 때잖아. 그죠? 그럼 학교 다니는 시기니까 뭐라고 한다? 학령기 이렇게 말해요. 몇 세까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학령기. 그럼 학령기가 자 초등학생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라면 한 13, 14, 15, 16 뭐 이런 아이들은 청소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지나면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죠. 그때부터는. 그럼 성인 초기 하면 한 20, 30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20, 30대. 그 다음에 중년기 하면은 몇 세 정도를 말하면 한 40, 50대. 그 다음에 노년기 하면 한 60대 이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이론을 펼쳤냐면 이 각 시기마다 이루어야 될 숙제가 있다. 그 숙제를 이루지 못하면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에릭슨의 이론에 의했을 때 이 이루어야 될 숙제가 뭐냐 해서 영아기는 뭐 유아기는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안 나온 게 없다니까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럼 이때 에릭슨은 영아기 갓난쟁이였을 때 돌이 안 됐을 때까지는 비싼 거 필요 없고 옷도 비싼 거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다?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친밀감, 스킨십, 일정한 신뢰감 그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시기에 때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신뢰감을 이루어야 된다. 그냥 족보 같은 문제였어요. 신뢰감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아이가 기질이 까다로워. 여러분 기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건데 바뀌진 않는데 우리 어른인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조금 바꾸려고는 노력은 하지. 노력인 거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애들 중에서도 기질이 까다로운 애들 있잖아. 까다롭고 까다로운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또 조금만 하면 잉 울고 이렇게 아니면 애기를 봐주는 사람이 엄마는 직장 가야 되는데 애기 봐주는 돌봄해주는 분들이 애기 못 보겠어요. 뭐 열 애기 보는 게 낫지 얘 하기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럼 또 바뀌어. 봐주는 사람 또 바뀌어.
또 바뀌어.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 사람과의 신뢰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신뢰감 반대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말입니다. 불신감. 그러면 이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불신감이 영아기 때 생긴 사람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나타나요. 그럼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남을 안 믿어. 남을 안 믿어. 이때 남은 그냥 뭐 이런 동료 개념보다는 가장 만만한 사람, 나의 가족. 오늘 외출했지. 마트 갔다 왔어, 여보. 마트에 장반, 요거 뭐 봤어? 이거 봤네? 그럼 하는데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걸렸긴 해. 남은 시간 뭐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어? 그 다음 뭐 했어? 뭐예요? 의처증. 불신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편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건 뭐예요? 의구증. 이런 게 영아기 때 신뢰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봐요. 에릭슨은. 그래서 신뢰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감이다. 그래서 불신감은 기억을 못하더라도 신뢰감 기억하고. 두 번째, 유아기 시기 때는 어떤 시기예요? 이때는 한 두세 살 때 봐봐요.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말도 지가 신으려고 하고 옷도 지가 입으려고 하는데 서툴잖아. 그럼 서툴러도 기다려줬어야 돼. 그래서 단추 잠그는데 내가 보니까 초장부터 틀렸어. 여기랑 여기부터 이렇게 잠그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할 거야 이런 시기가 유학이에요. 제가 에피소드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할 거야 이런 게 유학이라고. 그럼 그때 좀 엉터리 처음부터 잘못되게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 양말도 막힌 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뒀어야 돼. 그러면 뭐가 생긴다? 자율성이 생겨요.